자, 오늘 슈카의 서울 산책은 놀랍게도 강의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갑자기 강의 형식으로 하게 된 거는 요즘에 가장 뜨거운 게 뭐죠? 투자. 주식 하락장? 하락장이라고. 요즘에 주식시장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재테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재테크 강의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즘에 지금 코스피가 8천이에요. 어떻게 돈 좀 버셨습니까? 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금 투자를 했어요? 네. 코스피는? 코스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얼마나? 한 10% 떨어진 겁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깨졌어요? 8천인데? 네. 코스피가 8천이 돼도 놀랍게도 깨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고 싶어요 라는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돈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냥 막 접근하면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장투? 잘 배웠어. 그리고 주식 유치원 몇 번 나오더니 훌륭한 개념 생겼어요. 초등학교로 올라가도 되나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500만 원이 있어. 엄마 아빠가 준 거 용돈 모았어.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 이 500을 탁 넣어. 근데 한 5% 빠져.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떡하지? 빼야 되나? 빼. 근데 그 다음날 올라. 어떡하지? 들어가야 되나? 정신이 3배로 혼미해져. 이게 참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사. 근데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때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멀리서 보면 잔잔하지만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건 밀리는 지점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처음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물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럼 순간 패닉이 와요. 그러면서 어떤 공포가 오냐? 야, 이거 아니야? 아래로 쭉 내려갈 것 같은 공포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또 기가 막히게 내가 사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맞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안 팝니다. 근데 그러다가 하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제 손실이 났죠. 그럼 팔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보라는 소리예요. 항상 깨진다는 말이에요. 항상 깨진다는 말이에요. 올라갈 때 내가 잘한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려가면 아닌 것 같아. 그럼 내려가면 팔아요. 올라가면 가만히 있고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가만히 있고 내려가면 팔고. 근데 진동이라며. 다음에 또 해. 올라가면 가만히 내려가면 팔아요. 올라가면 가만히 내려가면 팔아요. 손실이잖아. 안 되겠다. 왜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내려가요. 손실이 2배야. 그 팔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내가 시장을 이겨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그래. 굉장히 자기만의 이 주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진 않은데 처음부터 이제 그러면 힘듭니다. 처음에 가장 시장에 주된 거에 한번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의 한 20% 30%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움직여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움직입니다. 그럼 그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팔다리를 넣은 다음에 좀 흔들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1, 20%를 더 늘립니다. 그리고 또 약간 시간을 보내야 돼요. 적응을 할 시기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버틸 수 있을지, 내가 어디까지 이 운동을 할 수 있을지를 늘려나가는 게 처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두에게 잘 맞진 않아요. 특히 청년분들, 소득이 좀 작은 분들,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들어. 또 마음이 좀 여린 분들, 약간의 손해가 나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고 이 돈으로 엄마 밥이나 사드릴 걸. 맞아. 맞아. 막 이렇게 후회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옆에 보면 막 포모가 막 밀려와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워. 자,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뭔가요? 저는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드렸어요. 그건 뭐냐? 예금 적금? 아니야. 그거 예적금 나쁘지 않아요. 국가, 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만들고 있는 앞에 청년이라고 붙은 거 있죠? 네. 이건 무조건 하십시오. 저는 만약에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이럴 제도에 제 돈을 넣을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과거에는 요거를 청년 도약계좌라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름을 청년 미래적금으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 답답하게 그걸 왜 합니까? 하루에 주식이 5%씩 움직이고 심지어 10%씩 움직이는데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무조건 하십시오. 이걸 하고 남는 걸로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바보예요? 바보야.
하나만 바보. 도약계좌도 마찬가지고 미래적금도 그러면 바보를 적고 있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6%? 한 4%? 얼마 전에 발표된 청년 미래적금의 기본 금리가 최대 기준으로 금리가 7에서 8%예요. 우와. 높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이런 청년 상품들은 보통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뭘 해줍니까? 지원금! 지원금이 나와요. 매칭 지원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넣은 돈에 대해서 기여금을 주는데 이걸 얼마를 주냐? 정부 기여금이 6%에서 12%까지 나옵니다. 금리랑 별개로? 금리랑 별개로 나와요. 우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소득 기준이 있지만 소득 기준이 6천만 원 이하 뭐 이래요. 게다가 6천 이상은 정부 기여금만 안 받으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리가 아까 전에 7에서 8%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합계하면 얼마겠습니까? 10. 아, 덧셈이 잘 안 돼요. 8 더하기 6 하면 14. 이게 일반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이 13.2%에서 14.4% 그리고 우대형이 18.2에서 19.4%인데 이게 10% 중반대가 나오잖아요. 네. 소득이 낮을 경우에 19%까지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해도 이 수익률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맞아. 맞아. 물론 옆에 누구는 200% 벌고 누구는 300% 버니까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들어갔는데 3년 동안 13% 또는 19%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짱이에요. 이건 무조건 이걸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걸 깨고 주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게다가 이미 꽤 넣었어. 청년 도약계좌였죠. 그때는 너야? 5년이었어요. 그걸 2년 정도 들었는데 그걸 깨고 주식을 너무 아까워요. 물론 그렇게 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죠. 거둘 수도 있지만 이거를 리스크로 따져보면은 얼마를 벌어야 이거보다 많이 버는 겁니까? 최소 20% 이상 30% 40%는 벌어야 내가 깬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이 나오는 건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흔들리면 그 후회와 자책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무조건 청년자 들어가 있는 거는 찾아서 해라. 하나 더 들으려고요. 아, 2개 들어도 해주세요. 하나만 합니다. 2개 동시에 못 들어요. 도약계좌고 미래적금 2개는 동시에 못 듭니다. 그게 갈아타긴 돼요. 갈아타긴 2개 동시에 못 들어요. 우리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전체에도 얘기했는데 서울시에도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서울시 제가 적어드릴게요. 서울 시민만 할 수 있나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서울시만 할 수 있겠죠? 자, 서울시에서는 희망 2배 청년 통장이 있어요. 우와. 이런 거를 잘 찾아야 돼요. 게다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우와, 좋다. 이거 나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얼마인지는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 이게 누군가를 위해 만들었는데 막상 본인들은 몰라. 이게 몇 명이 받았냐? 10,000명이 받았어요. 올해 10,000명. 이거 내용은 뭐냐?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00%?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자, 이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0%. 게다가 이자도 있어요. 와. 올해는 지금 신청 기간이 지났거든요. 내년에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나는 모르는데 누가 내 입에 떠먹여 주면 안 될까? 세상에 그런 건 잘 없어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 스스로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해요를. 그리고 그것만 있냐? 오늘 놀라운 게 많은데 혹시 올해 이사하셨습니까? 네, 올해 했어요. 올해 12월에 했어요. 저도 올해 했어요. 이사에 얼마 들었어요? 돈백 들었던 것 같은데요. 2016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복지가 있었다. 저 그거 받았어요. 받았어? 자네? 대단하죠? 자네 그거 받았구만. 아니 옆에 있는 분. 나 안 알려줘.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해내라.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가구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최대 40만 원도에서 이사비, 중개보수 이거 실비 지원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도 와 좋네. 짱이죠? PD님의 이사했죠. 40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랬대요? 내년에 이사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자, 몇 개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에 영화 관련 패스들, 이 문화생활 패스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거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 진짜요? 진짜요 하면 안 되죠? 아, 저 영화 진짜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 서울 청년 문화 패스가 있었어요. 21세부터 23세까지 문화 관람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냐? 2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거 몇 명이 지원했는지 아세요? 만 설마. 명? 만 명? 34,844분이 이걸 지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 반응이 좋았던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동행센터라는 곳입니다. 빚이 많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대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줘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내가 심리적으로 어렵다? 심리 상담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재무 설계도 해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개인 회생을 신청한다? 여기 오시면 훨씬 더 쉽게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제가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요즘같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때 여러분들의 다급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들의 이 경제적 고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개 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여러분들이 찾지 않으면 그걸 해드릴 수 없다. 자, 오늘 강의 다 끝났는데 너무 포모에 시달리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기회는 다시 옵니다. 2,000에서 7,000, 뭐 8,000 갔으니까 이제 기회가 다시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끝 아니에요? 코스피가 3배, 4배 올랐는데 이게 5년 전에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심지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쇼크 기억나시죠? 관세 때? 네. 쫙 빠졌던 거. 야,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오, 모르겠다. 나는 준비도 안 되는데 마라톤을 뛰자. 그럼 쓰러지는 겁니다. 이 마라톤은 다음번 경기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셔갖고 마음 편한 그런 경제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